예,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또 강의의 핵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핵심 키워드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쉽게 열고 쉽게 버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커뮤니티 하려면 또 플랫폼 또 서비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한 순환의 고리들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가지 키워드를 선생님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통, 공유, 기록, 보관입니다. 저 4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로 모여드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소통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치를 서로 나누면서 소통은 더 증대된다. 즉 공유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커뮤니티 특성을 가진 무언가를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이제 끈끈해지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과 보관인데,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 보관,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의 가장 완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늘 기록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돼서 보관됨으로써 우리가 출발선을 땡길 수 있다. 이 말씀은 여러 누적된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앞 사람이 이런 걱정을 했을 때, 나도 그런 걱정이 있는데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빨리 이런 과정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구나 해결하고 그 다음 걱정을 해나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관이란 키워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보관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앞선 출발선을 가져갈 수 있다. 거인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탄다고들 그렇죠. 네. 표현을 하죠. 예. 그런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 4가지 키워드가 온라인 커뮤니티만의 핵심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소통, 공유, 기록, 보관. 특히 기록과 보관은 당연히 우리가 해나가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소통과 공유 좋아요. 근데 공동체 참여자들이 그냥 자 여기서 소통하세요. 그런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의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자료 공유해야죠. 또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뒤에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은, 예. 참여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 과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 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내가 마음껏 공유를 해도 이것이 악용된다거나, 이제 나쁘게 말하면, 또 아니면 함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전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을 가지려면 룰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 운영 조직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함부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 또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열고 쉽게 버려지고. 누구나 온라인 커뮤니티 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사람과 마주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끊임없이 생성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쉽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버려지거든요. 그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많이
너무 일반화돼 있고 그렇죠. 카페 보편화되어 뭐, 있죠. 네, 커뮤니티 뭐 만들기는 아주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예전부터 반복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은 버려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 커뮤니티가 이제 목적을 다했을 때는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그냥 거미줄 쳐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다가 사람들은 흩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커뮤니티를 만들기는 쉽지만 이것에 대한 앞으로 말씀드릴 무엇을 생략했을 경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에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는 흐지부지 돼서 사라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나는 다른 커뮤니티에 속하기도 그렇고 또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또 여기도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그것이 바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클릭 몇 번 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기 딱 핵심적인 단어가 있네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내부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들은 유지될 수 있고 결국은 사람의 관계이다라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 성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기 위한 선생님이 또 3가지 질문을 또 던져주셨네요. 첫 번째가 공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공유해야 할 정보는 명확한가? 세 번째, 우리 결국은 개인의 역량의 향상인데 그 개인의 역량의 향상 또 공동체 역량의 향상에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 이 3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공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질문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전에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이 초기 멤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던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나눠야 할 주제, 우리 만들자, 그래 이렇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이 3가지 질문은 꼭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커뮤니티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양을 공유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인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는 1년간 유지된다. 이런 기간도 명시를 하고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 달성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이 질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목적, 공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매듭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앞으로 나아가고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유해야 할 정보는 명확한가인데요. 네. 우리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잡으면 거기에 대한 공유할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모인 이유인 것이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나눌 것인가, 만약에 학술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개인의 어떤 한풀이 어떤 속상한 것을 나눌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우리는 카메라 사진 동아리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자연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뒤섞인 콘텐츠들이 가득 있다면 그러면 명확한 게 떨어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처럼 우리가 공유할 정보는 뭐다? 학술 정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꺼내고 서로 취하는 좀 더 목적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가져가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 이곳은 무엇이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정보, 가치가 무엇이고, 그럼 이제 또 정보가 정해지고 나면 생산성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커뮤니티는. 그럼 이 생산되는 정보가 좀 더 깨끗하게 생산될 수 있습니다. 더 활성화돼서. 왜냐하면 정보의 특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학술 정보에 대한 무엇에 대해 생산해내고 그것을 또다시 공유한다라는 순환 구조를 만들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왜 하는가? 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역량 향상에 모두 동의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 특히 이제 학습 공동체의 참여자들이 내적 역량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들도 너무나 다양해요. 사실 그냥 카톡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들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최적화돼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내가 굳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나? 나 기술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초기의 커뮤니티와 어떤 좀 성장한 커뮤니티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플랫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요즘 웹 2.0 시대로 들어서고 또 포털 서비스의 카페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실 기술적인 걱정은 이제 좀 덜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그런데 잘못 선택하는 경우는 또 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멀티로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그럼 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소외되는 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운영의 절차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위저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서비스가 가장 시작하기 좋은. 무난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그 안에 데이터는 우리가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하나하나 내려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군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보관의 키워드에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러 정부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리뉴얼 한답시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경우.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핵심을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네 번째 키워드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털도 마찬가지지만 포털의 카페도 이전한다거나 확장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 네 번째 규칙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제 웹사이트를 갖추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도 요새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하시고 대신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메신저는 사소한 것만. 뭐 전달의 역할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학우님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포털에 그런 서비스들, 카페 같은 것들 이용해 보시고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장해 보자, 몇 년 동안 더 계속 유지해 보자 그런다면 어떤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성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한 우선순위를 또 몇 가지를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기능이 있느냐, 또 기능적인 거, 또 운영하는데 또 너무 많은 노력이 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고 직업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료의 소유권과 이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커뮤니티가 일시적이지 않다. 장기적인 성장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선순위들을 꼭 생각하셔서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운영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뭐가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냥 자료 제공하고 끝, 먹거리가 있어, 너도 자료 제공해. 그걸로 끝난다면 커뮤니티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야 될 텐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순환의 고리, 어떤 순환의 고리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그 가장 끝이자 가장 핵심인데요. 이런 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순환의 고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내 가진 걸 내놓았을 때 다른 분들이 그걸 가져가고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사라졌을 경우에 커뮤니티는 다시 또 운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올리고 받아가고 끝.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거지만 내가 자료를 올려놨으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송하고 재생산하고 또 공유하고 이게 계속 반복인데 저 재생산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 거를 누군가가 수정해서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허락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룰이 필요하다. 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멤버십 안에서 내가 만든 자료는 우리들끼리 볼 때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 라는 약속. 그러니까 여기다 올림과 동시에 이 소유는 우리 것이야 라는 룰을 만들어서 또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membership이 이게 유출된다거나 또 함부로 그렇죠. 오픈되지 않아야 내 걸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룰이 완성이 되면 즉 내가 내놓은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 이것을 재생산할 수 있어. 그런데 규칙은 재생산한 것은 여기에 올려줘야 해.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또 허용된 권한으로 라이센스죠. 이런 룰을 통해서 우리는 재생산 가능한 이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있었고요. 제 경우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합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 우리 안에서는 굳이 제가 이거를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지 않아도 그냥 받아서 수정하고 올리는. 그러니까 신뢰 안에서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 당신의 자료에 내 부족한 부분을 더했더니 더 좋은 자료가 만들어졌어. 이런 부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런 순환고리를 그렇죠.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커뮤니티에 가져왔을 때 그럴 때 이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티에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딱 머리에 하나 와서 박히는 게 내가 올린 자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규칙들 그리고 안전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사람의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송대는 좀 특별하죠? 예, 오프라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오프라인 수업들도 있고요. 또 대학원 학우님들도 오프라인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 대학원은 LMS가 있지만 뭐 지금 뭐 학부 같은 경우도 LMS는 활용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한 학과에 막 몇천 명씩 되니까요. 한 학년에도. 네. 근데 이 몇천 명, 몇백 명, 뭐 몇만 명이 되는 이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방송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로 놔두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런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우리는 원래 온라인이 핵심이니까 이런데 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은지 딱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회원을 모집하는 게 어려운데 모집이 다 돼 있는 그러네요. 엄청나게 일단은 행복한 상황이고요. 예. 학교 차원에서 음. 포털 서비스처럼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구는 네이버 카페, 누구는 그렇죠. 다음 카페, 어디는 막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네 번째 규칙, 또 보관이 다 흩어져서 보관이 돼 있고 그렇죠. 기록들이 분산돼 있기 예. 때문에 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포털 서비스와 같은 어떤 메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안에 학과별 혹은 주제별 혹은 연구별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 수 있게 한 뒤에 그 데이터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을 잘 분석한다면 아주 매우 성공적인 어떤 학습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송대도 좋은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우님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우님들 다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개인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성장해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개인의 역량과 우리 사회의 역량, 결국은 또 대한민국의 역량들이 다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강의를 듣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다양한 커뮤니티와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학우님들께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학우님들 화이팅! 화이팅!